네, 일단 좀 이따 이제 2분 후에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공유 중지를 잠깐 풀어주시고요. 예, 공유 자, 중지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김영 선생님 들어오셨나요? 제가 마이크를 한번 켜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오디오 켜놓으신 분들이 있나요? 오현수 선생님 오디오 켜진 것 같은데요. 오디오 켜주신 분은 다 잠궈주세요. 오디오 꺼져 있는 거 됐고요. 김영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지금 제가 아이디어를 선생님을 찾아서 오디오를 켜드려야 되는데 일단 진행하고 오디오는 어차피 연자분만 있으면 되니까 진행하도록 할게요. 저 선생님 이름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그때도 일단 되겠죠. 선생님 확인을 해야 되니까. 네, 됩니다. 네, 김희영 원장님. 네, 들어왔습니다. 네. 지난번하고 동일하게 벌써 7시가 돼서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5차, 메딧 5차 클래스를 시작하고요. 저희 오늘 두 번째로 김일봉 원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메딧 사이트는 선생님들이 잘 아실 텐데요. 중간중간에 저희 보여드릴 테니까 전공의 선생님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입니다. 전공의 선생님이 운영하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그러한 그 교육이나 구인 구직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돕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개원 전공의 멘토링과 또는 다양한 특강, 지금 라이브 클래스도 그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인 구직 게시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러한 것들을 다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오늘은 그 두 번째 세션으로 초음파 그 급여 기준과 그 다음에 세그멘트별 초음파 보는 법으로 2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2차 강의를 해주실 김일봉 원장님은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지만 초음파의 대가십니다. 1978년 경북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경북의대 내과 전공의 과정을 수령하셨습니다. 현재 초음파 의학회 평생회원, 대한위장내시학회 경연 등 초음파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1의 권위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들을 위해서 좋은 강의를 해주실 겁니다. 오늘 패널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지훈 원장님께서 참여해 주셨고요. 현재 서울 OK 내과의원 대표원장으로 수고하시고 서울 메디칼 초음파 연구의 정연을 하고 계십니다. 경산대학교 의과대학 전문대학 졸업하셨고 원자력병원 내과 전공의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을 거쳐서 지금 활발하게 초음파 하고 계시고요. 김희영 원장님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시고 한양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취득하셨습니다. 특히 원장님께서는 미국 초음파 자격증 복부 유방 심장 초음파 인증일을 하시고 착하게 설명한 초음파 및 증례집 저서에 참여하시고 학회에서 아주 다양하게 지금 초음파 분야에서 액티브하게 경력과 또 강의 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종현 원장님께서는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졸업하셨고 중앙대병원 소화기내과 전임을 마치셨습니다. 초음파의 각 학회 활동뿐만 아니라 또 지금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강사로서 초음파 또 이렇게 전파를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고 활발하게 초음파를 하시는 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세 분의 패널 선생님 모시고 좋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실전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에 앞서서 안내해 드릴 게 저희 지난번처럼 설문조사가 있고요. 또 퀴즈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는 여러분들의 강의 만족도와 또 저희가 다음에 좋은 강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퀴즈하고 설문조사를 저희가 강의 중에 오픈을 할 테니까 채팅창 참여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오늘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강의 올려주십시오. 강의가 공유. 공유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예, 잠깐만요. 공유했습니다. 예, 들어왔습니다. 화면 공유.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메디 이번에 5번째 강의였습니다. 저는 Recording in progress. 대구시 김일봉내과 김일봉입니다. 선생님과 같이 2번째 메디잇을 통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는 순서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규정 14영상을 포함한 김일봉 원장 추천 초음파 스캔법입니다. 이 상복부 초음파 영상은 우리가 보험에서는 일반 초음파 검사는 12장, 정밀 초음파 검사는 1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14장 가지고는 좀 모자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초음파 영상 14장을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해가 28장의 영상을 스캔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익숙해지면 12장 하나, 14장 하나, 28장 하나 큰 시간의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 유명한 백종원 요리사가 양파를 쓸 때 1개를 쓰나 2개 쓰나 별 차이가 없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초음파는 12장이 이렇게 됩니다. 포전 영상. 정밀 영상은 일반 초음파 영상에 2개의 영상이 추가됩니다. 좌우 간문맥 분지의 횡단상과 우측 간정맥을 포함한 간우엽 늑간 스캔 요 2개가 더 추가됩니다. 요 2개가 추가되는 이유를 나중에 또 설명을 같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선생님들을 소개하는 28영상 순서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심하부 종단 스캔입니다. 이 스캔은 좌측 간엽 외측 구엽을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게 abdomen aorta, esophagus, 리브의 랩터 로브의 엣지가 됩니다. 여기에 엣지고 포스테리어 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리버 시로시스가 되면 간 표면에 노듈라티가 많이 생깁니다. 이 노듈라티가 있는지 또 랩터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져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중요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은 프로브를 살짝 기울입니다. 이거는 제가 추가했는 추가 영상입니다. 이 IVC가 쭉 들어가면서 하트로 들어가고 랩트 헤파틱 베이디 브랜치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영상은 S1이 되겠습니다. S1은 이렇게 IVC를 감싸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S1이지만 이쪽도 S1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때 이렇게 실기 시험 때 이렇게 S1을 그리면 여기서 아웃이 나오고 선생님은 제시를 쳐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은 간자엽 횡단상입니다. 좌측 간엽을 외측 구역을 보는 영상입니다. 위에 복백에서 천천히 내려와서 봅니다. 여기에서 그는 제일 중요한 것은 리브의 랩트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엔드까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가멘텀 베노숨이 있고 여기에 2개의 포탈벤이 나갑니다. 이 행경막 쪽은 슈페리얼이고 프로브 쪽은 인페리얼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위로 쳐다보기 때문에 우리 복부 초음파에서는 프로브 쪽이 인페리얼이고 행경막 쪽은 슈페리얼입니다. 그러니까 리가멘트 베노숨
랩터 포탈 베인의 라테랄의 요쪽이 슈페리얼 인피리얼, 요쪽은 랩터 포탈 베인의 움비리칼 포션이 되겠습니다. 리버 시로시스 때는 포탈 때 랩터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집니다. 왜냐하면 이 랩터 포탈 베인의 라테랄 세그멘트가 감 포면에 슈퍼피셜하게 있기 때문에 라이트 쪽보다는 랩터 쪽으로 압력이 적게 걸려서 피가 많이 가게 됩니다. 다음에는 S1을 보는 영상인데 여기 보시면 서브코스탈 스캔으로 좀 눕혀야 됩니다. 눕히게 되면 IVC가 보이고 리가멘트 베너선 랩터부터 호라이전탈 행경막 요 사이에 이렇게 있는 부분이 S1 쿼데이트 로브입니다. 쿼데이트 로브 리버 시로시스 포탈 히퍼텐션이 커집니다. 왜 커지느냐 하면 포탈 히퍼텐션 압이 많이 걸리면 포탈 베인 브라드 플로우가 잘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S1은 바로 하이런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간은 이쪽에 S1에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S1이 커지게 됩니다. 다음에는 S4를 보게 되겠습니다. 프루브를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프루브를 세우게 되면 GB와 랩터포터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의 요 사이에 있는 부분이 S4 미디알 세그멘트 됩니다. 리버 시로스 때는 S4가 슈링키지 됩니다. 근데 슈링키 되는 부분은 요 부분이 됩니다. 그게 S4의 복척이고 배척은 그래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척은 이렇게 움비리칼 포션에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블라스프라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탈빈의 브라드 플로가 이쪽으로 가는 것은 순방향인데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은 역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리버 시로스 포탈 히퍼텐션은 역방향으로 가는 피가 적게 가게 돼서 이 부분이 슈링키 됩니다. 그러나 이쪽에 S4의 요 배척 부분은 바로 하이름에서 S1처럼 바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버의 세그멘트가 유지됩니다. S4를 볼 때 조심할 거는 프로를 딱 붙여야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이 지비주에나 장관이 겹쳐져가 S4에 마치 종괴성 변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랩터 포탈 빈 라이트 포탈을 길게 보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정밀 초음파에서 쓰는데 이 영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HCC 중에 디퓨즈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의 경우에는 이 종괴가 잘 관찰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포탈 베인의 튜머 스롬보시스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HCC가 포탈 베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포탈 베인이 딜라테이션 되고 안에 튜머 스롬보시스가 관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리버를 볼 때는 포탈 베인을 쭉 따라가 관찰해야 됩니다. 포탈 베인의 복척에 이래 보이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고 양쪽에 만나는 이 부분이 만나는 부분, 이 부분에 생기는 게 콜란지오시에가 바로 클라스킨 튜머입니다. CHD에서 생기는 발닥 캔사도 클라스킨 타입 1이 되고 만나는 데 생기는 타입 2가 되고 라이트에 생기는 3A, 랩터는 3B가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GB를 보게 되겠습니다. 프루브를 이렇게 세우게 되면 양 포탈 베인이 만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메인 로발 피쉬가 나옵니다. 이쪽이 GB의 푼두스 부분, 바디 부분, 넥 부분입니다. 이 영상에는 GB가 전체적인 영상은 잘 보이지만 푼두스도 잘 보이지만 이 넥 부분의 관찰이 좀 좋지 않습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 쭉 밑으로 내려오면 GB의 단축상이 됩니다. 이건 라이트 키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슬라이딩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장기와 마찬가지지만 GB도 장축상, 단축상 함께 봐야 됩니다. 다음에는 헤파틱 베인입니다. 자, 이 헤파틱 베인을 보시면 미들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 랩트 헤파틱 베인이 됩니다. 미들 헤파틱, 랩트 로브, 라이트 로브를 나눴고 라이트 헤파틱 베인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얼, 포스테리얼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프루브 쪽은 슈페리어고 이 행경막 프루브는 인피리어고 행경막 쪽은 슈페리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테리얼 쪽에서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어고 요 부분이 안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요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어고 포스테리어 인피리어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베인은 헤파틱 베인 중에서
라이트 인피리어 헤파틱 베인입니다. 주 라이트 인피리어 저 블러드 플로우가 이렇게 라이트 헤파틱 베인으로 드레인이 되기 때문에 라이트 인피리어 헤파틱 베인으로 불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프트 헤파틱 베인인데 요걸 혼동합니다. 레프트 헤파틱 이렇게 가는 것은 레프트 헤파틱 메인이고 요거는 브랜치입니다. 메인은 라테랄 세그멘트, 미디알 세그멘트 나누고 요 브랜치는 라테랄의 슈페리얼, 인피리얼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메인 레프트 헤파틱 브랜치, 요거는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움을 보는 영상입니다. 프룹을 눕혀가지고 이 행경막을 관찰합니다. 그러면 요 행경맥에 간의 서피스가 보이고 뒤에 이렇게 서피스가 뒤쪽에 나오는 허상이 보입니다. 가끔 쌤들이 어느 정도 눕혀야 되느냐 물어보는데 이렇게 3번이 링다운 아티팩트가 나올 때까지 눕힙니다. 요거는 렁의 알베올라의 에어 안에 있는 그 액체가 그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눕혀야 되느냐, 행경막에서 렁의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가 나올 때까지입니다. 이 부분이 S8이고 이 부분이 S7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라이트 서브 코스탈 스페이스, 라이트 로브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라이트 포탈 벤이 요렇게가 요로 가는 것은 프루브로 가는 것은 안테리 인피리얼이 됩니다. 요 옆으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얼이 됩니다. 자, 포스테리얼에서 옆으로 쭉 가거나 프루브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 인피리얼이 되고 행경막으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 슈페리얼입니다. 다시 설명하면 안테리 인피리얼, 안테리 슈페리얼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다. 포스테리 와서 포스테리 인피리얼, 여기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 슈페리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포탈 베인을 보고 그 위치를 정합니다. 다음에는 한자를 레프트 라테랄 데쿠비스가 이렇게 GB를 보게 됩니다. GB를 볼 때 푼두스 부분에 렁의 가스, 복강 내에 가스가 가리기 때문에 이때는 프루브를 컴프레션 해가지고 조금 호라이전탈하게 이 푼두스 부분을 이 가스하고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푼두스 바디 이쪽이 넥 부분입니다. 담낭을 볼 때는 꼭 조심해야 되게 푼두스 부분, 넥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GB 포사의 페이스를 이 GB 월 시크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GB 월 시크는 초음파빔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 부분에서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오버라이트 스캔에서 5867을 봅니다. 여기에서는 프로브를 쭉 위로 올라갑니다. 이쪽에는 바일 닥터가 CBD가 되죠. 이 스트랩 바일 닥터가 쭉 따라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포탈 베인이 이렇게 보이고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되고 여기 스트랩 바디 바일 닥터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시면 이렇게 고래꼬리가 보입니다. 이쪽은 행경막 쪽이니까 슈페리얼, 이쪽은 GB 쪽에는 인피리얼입니다.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이쪽은 안테리어 인피리얼, 여기로 가는 것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이 되겠습니다. 칼라를 떼어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밀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경계로 안테리얼과 포스테리얼을 나눴습니다. 요 부분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요거는 안테리어 인피리얼, 요거는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입니다. 우리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인피리얼 감별하기 위해서 칼라를 띄면 레드 칼라는 프루브 쪽으로 가니까 요거는 포스테리어 인피리얼이고 블루 칼라로 나오면 포스테리어 슈페리얼이 됩니다. 요 영상은 정밀 청파 영상인데 왜 이 영상을 만들었냐면 우리가 리버 스캔에서 6번하고 7번하고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영상을 해보시면 매스가 요 부분에 있으면 7번이고 요 부분에 있으면 6번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프로브를 밑으로 쭉 내가지고 라이트 포스트 인피리얼 엔드를 확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포스트 인피리얼 리더스 로브에서 굉장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키드니를 관찰하는데 요 리버와 키드니의 콜텍스 영상을 대조합니다. 그래서 리버 에코는 키드니의 콜텍스가 같거나 높은데
각각은 약간 높습니다. 그러나 리버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가 훨씬 높으면 이거는 패티 리버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은 절대 가치가 아니고 상대 평가입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 들어오면 상대 평가를 하게 돼서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옆에 인간 스캐너를 만나게 되면 그냥 교수님한테 너는 왜 이래 머리가 나쁘냐는 황당한 말을 듣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라이트 키드니 장축입니다. 이쪽이 어퍼 쪽이고 이쪽이 로우 쪽입니다. 여기 중심 에코 복합체입니다. 다음에 이렇게 키드니 라이트 키드니 단축사입니다. 라이트 레날 빈, 라이트 레날 아트리입니다. 칼라를 떼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의 제일 중요한 판크레아스입니다. 횡단 스캔입니다. 장축사입니다. SMV, 스프레닉 빈, SMA입니다. 헤드고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이고 요거는 스프레닉 빈, 요건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다음 영상 프루브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판크레아스의 헤드를 봅니다. 여기 게스트로 두오데널 아트리고 요 부분이 CBD고 판크레 헤드가 되고 여기 운시네이터고 SMV고 요쪽이 넥이고 여기 바디고 여기 스프레닉 빈,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헤드 부분을 보는 영상입니다. 프루브를 오블라이크 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 스프레닉 베인 그 다음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나누는 게 애매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기까지는 바디고 스프레닉 아트리가 보이는 부분부터는 우리가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프록시말 테일로 잡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종단 스캔입니다. 자, abdomen aorta에서 SMA가 나오고 이쪽에 스프레닉 베인 이 부분이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여기에 스프레닉 여기에 SMA하고 abdomen aorta 사이에 베슬이 바로 레프트 레날 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프루브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SMV가 쭉 와가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가 포탈 베인이 되고 이 부분이 판크레아스의 넥이고 이 부분이 운시네이터입니다. 넥 운시네이터입니다. 이 위치에서 틸팅하면 여기 포탈 베인이고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가 됩니다. 판크레아스 헤드 프로퍼는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CT를 보시면 횡단 스캔에서 처음에는 판크레아스의 테일이 보이고 좀 있으면 바디가 보이고 그 다음에 헤드가 보이는데 헤드가 상당히 밑에까지 보입니다. 다음에는 프루브를 테일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칼라를 보시면 여기에 판크레아스의 스프레닉 빈,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레드 칼라가 스프레닉 빈, 블루 칼라가 스프레닉 아트리 됩니다. 이 부분이 판크레아스 바디가 되고 이 부분은 테일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레프트 키드니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환자를 라이트 라테럴 데쿠피스에서 레프트 키드니 어퍼고 이쪽은 로우 쪽이고 이건 스프린이 됩니다. 다음에는 이 단축상을 보게 되겠습니다. 레프트 키드니는 장갑가스 때문에 우리가 관찰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프린을 봅니다. 스프린을 볼 때는 프루브의 엄지손가락 부분을 반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쪽에 스프린을 위치하지 않고 화면의 오른쪽에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어퍼가 되고 이쪽이 로우가 됩니다. 스프린 볼 때는 하이룸이 나오도록 하고 스프린의 장축상을 재게 됩니다. 스프레노메가리가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스프린의 하이룸 부분에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을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8 영상을 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동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판크레아스 장축상, 단축상이죠. 좀 더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예. 자, 심하고 횡단.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면 리브의 레프트로 라테랄 셀미터가 보입니다. 조금 밑으로 천천히 내려오면, 이제 셀리악 엑시스가 나오죠. 여기 보십시오. 셀리악 프리즈. 예. 여기에 보시면, abdomen aorta, 셀리악 엑시스, 스프레닉 아트리, 어머니 바디 아트리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내려가면 이제 판크레아스의 장축상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 볼 때 판크레아 장초 스캔할 때 중요한 것은 프로브를 위에서 밑으로 내리면 안 되고 밑에서 위로 저을려야 되는 거죠. 저을려야 됩니다. 저을려야 되고 프로브를 그리고 호라이전탈보다는 약간 오블라이크하게 해주면 좋습니다. 판크레아 자체가 이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에 가능한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이 길게 나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너무 또 누르면 스프레닉 베인이 컴프레션 되죠. 살짝 늘렸다 띄다 늘렸다 띄다가 이제 이렇게 길게 나오도록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걸 뎁스를 조절하고 그 다음에 게인도 약간 조절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낫습니다. 자, 프리즈. 자, 이 영상이 판크레아스 장축상이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아도메 아올타, IVC, 랩트, 여기 레날비, 여기 SME, SMV, 스프레닉 베인, 요건 스프레닉 아트리죠. 그래서 이쪽이 헤드 부분이고, 네일이고, 여기 운신에 있던 바디 테일인데, 바디 테일 경계는, 요거 보통 아도메 아올타의 마진을 따라가거나 버테브랄 마진인데, 이건 좀 불가능하고, 아도메 아올타 레벨을 따라 이렇게 합니다. 봐가면서 결정합니다. 헤드, 넥, 운신에 바디 테일이 되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여기에 튜블라 스트럭처가 판크레아 닥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뎁스프 밑에가 잘리니까 이럴 때는 위로 올리고 줌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뎁스를 하도 좋지만 줌을 좀 사용합니다. 그렇죠. 줌을 쓰면 센터 부분이 늘어나죠. 그렇죠. 이렇게 하고 판크레아스 바디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보험의 영상이 아닙니다. 보험에서 요구하는 영상은 오른쪽으로 이동해가 헤드를 보는 프리즈. 그렇죠. 헤드 보는 요 영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SMV가 되고 게스트로도네 아트리 10이 되죠. 판을 헤드가 이렇게 되고 넥이고 운신이 헤드에서 여기 보험에서 요구하는 영상입니다. 자, 프리즈 푸시고 이렇게 헤드를 보고 그 다음에는 SMV를 센터에 딱 놓고 밑으로 내려오면 운시네이터 보이죠. 프리즈. 네. 운시네이터. 자, 운시네이터. 네. SMV. 이렇게 운시네이터 볼 때는 스프레닉 베인이 안 보이게 되죠. 조금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췌장 후부가 후부는 갈고리 구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판크레아스의 프로브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데 스프레닉 베인을 보면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판크레아스 테일이 나오죠. 바디 프리즈.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스프레닉 베인이 보이고 요거는 스프레닉 아트리입니다. 판크레아스 여기 굉장히 크게 보이는데 비스듬하게 잘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 프리즈 보시고 판크레아스의 스프레닉 베인을 볼 때는 프로브를 세우고 스프레닉 아트를 볼 때는 좀 눕히면 잘 보입니다. 그렇죠. 스프레닉 아트를 이쪽에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자, 컬러를 한번 해보고 쉐이드. 그렇죠. 색깔이 틀리지 않습니까? 아트리는 빨갛고 이제 파랗고 베인은 빨갛게 나오는 거죠. 프리즈.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빨갛고 파르면 동맥, 정맥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프로브로 향하면 레드 컬러, 프로브 멀어져 가면 블루 컬러 이렇게 되죠. 그다음 컬러 세십시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단축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단축상이 중요합니다. 장축에서 프리즈. 그 다음에는 옮기겠습니다. 자, 단축상 네 군데서 봅니다. 첫 번째 영상은 자, 여기 아도메 아올타를 찾고 SMA 기시브를 찾습니다. 자, 프리즈. 이때 아도메 아올타를 오블라이크하게 하고 SMA 기시브 보이도록 해야 됩니다. 요거는 뭡니까? 스프레닉 베인. 여기 판크레아 바디
SMA 요거는 스프레닉 SMA 아올타 스프레닉 베인 바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프로브를 자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SMA 레벨이고 이때는 살짝 들어줘야 돼요. 보십시오. 프리즘 이렇게 되죠. 프로브가 똑바로 가이고 원래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를 때 이렇게 자르면 문신에서 좀 되게 안 잘립니다.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SMV가 이렇게 와가 여기서 스프레딩 베인 만나가 이렇게 되죠. 여기 판가레스 네이비고 여기 문신이셨습니다. 이걸 SMV 실제로 말하면 스프레딩 베인하고 SMV가 만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문신을 하셨어요. 다음에 이 영상에서 보세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보십시오. 프리즈 여기 문신입니다. 여기는 네이비고 여기서 틸팅 합니다. 자 여기는 틸팅 해보면 프리즈 헤드 프리즈가 되죠. 굉장히 크게 넣어 토탈 베인 12기 헤드 이렇게 여기 I9이시고 여기 라이트 레나 아타리입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훅을 이렇게 바디죠. 바디에서 좀 더 왼쪽으로 갑니다. 꽉 눌러주면 혈관 두 개가 보이죠. 칼라 여보시죠. 그렇죠. 빨갛고 프리즈. 요거는 빨간 거는 스프레닉 데이. 요거는 아트리. 왜냐하면 이게 위쪽이 이게 아래쪽이잖아요. 스프레닉 데이 아트리 윤곽은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잘라요. 그렇죠. 4개의 카드를 되겠습니다. 그럼 4라운드는 판크레아스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잘하십니다. 셀레 에시스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곧 나오기 전이죠. 그렇죠. 나왔잖아요. 여기에 지그시 누르면 잘 보입니다. 자, 위에서 랩트 이렇게 내려오면 보이죠? 요겁니다. 요거요. 그렇죠?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면 판크레아스 예쁘게. 그렇죠? 밑에서 위로 쳐올려야 됩니다. 눌렀다 뺐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미인의 눈썹, 아미를 만들죠. 그렇죠? 아미 카메라에서는 전부 다 BTS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렇죠. 우리나라 남자들이 남자 여자들이 잘생긴 거예요. 외국에 사는 우리나라 남자 여자 그 연예인들은 잘생긴 거예요. 일본의 톱스타를 갖다 주면 멋있긴 해. 일본 남자가 사는 남자가 잘생긴. 자, 이렇게 프리즈. 그렇죠. 잘 나왔잖아요. 네, 보시면 여기 아올타 IVC, SMA, 여기 랩트 NRB, SMV, 스프레딩, 방을 헤드, 넥, 운시네이터, 바디, 테일이죠. 자, 하늘에서 바디를 한다. 오른쪽으로 이동해야죠. 여기는 호라이즌. 이렇게 지그시 눌렀다 띄다. 그래서 칼라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죠. 왜? 혈관이 게스트로토데나아터리 보이죠? 혈관이 떠잖아요. 프리죠. 여기 보시면 요 게스트로토데나아터리는 혈관 안에 있는 아입니다. 이쪽에 있는 거죠. 겹쳐져요. 자, 그리고 뇌기고 뇌가 운신이 이렇게 SMV를 센터에 딱 놓고 밑으로 싹 내려가요. 그러면 운신이 그렇죠. 문신이 보이죠? 프리즈. 여기 문신이 되죠. 네. 그 다음에 바디 테일 보십시오. 이렇게 다시 요 영상을 만들고 여기에서 스프레닉 베인을 보면서 반시계 방향 돌리고. 그렇죠? 잘 나왔습니다.
위아래 불을 좀 올리고. 그렇죠.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자,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종단 스케일을 하나 해보세요. 그룹을 이렇게 딱 잡고, 자, 바디. 자, 이러면 안 되고, 그룹을 밑에 이렇게 해야 SM의 기시 맞아. 이거 적절하게 눌러줘야 됩니다. 네, 눌러줘야 돼. 그렇죠. 그래, 바디가 보이죠. 다음에 프로그램 싹 오른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렇죠. 이때는 잘했는데 화면을 센터에다 위치해야지. 그렇게 하면 뇌하고 은신이 잘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틸팅하면 헤드 프로그램 프리즈. 요건 뭐죠? 라이트 내나 아들이 잘하시면서 컨설을 해야죠. 요거는 포탈드, 요거는 CBD입니다. 한번에 헤드 프로포즈만 지금 큽니다. 스톤만이죠. 예. 자, 그렇죠. 헤드 프로포, 내 운시네이터, 이쪽으로 가가 내 운시네이터, 눌러가 바디, 들어가면 바디 테일이 칼라. 그렇죠. 잘 나오잖아. 프리즈. 그렇죠. 자, 방글레스의 바디 테일 윤곽을 그려보십시오. 그렇죠. 정말 잘 그렸습니다. 여도 어떤 선생님 욕 깊거든? 땡이죠. 여도 방글레스 바디 테일입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렇죠? 예. 잘 됐습니다. 아주 엑셀런트합니다. 예, 4라운드 마치겠습니다. 예, 요것으로 판크레아스 실습입니다. 제가 거기에서 교육할 때 처음에는 그 선생님의 손을 잡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 하셨는데 아주 교육하신 의사 선생님이 굉장히 판크레아스를 스캔을 잘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공유 화면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로서 이제 복부 초음파,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강의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래도 선생님들이 좀 보면서 이게 뭘 해야 되겠다라는 건 아마 좀 감이 잡혔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오늘 다 이거를 사실 저도 보면 모르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오늘 외우라는 게 아니고 항상 보면서 이 세그먼트의 중요성 그리고 아나토미, 위치, 로컬라이제이션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아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이 초음파 강의를 통해서 손님들한테 초음파를 어떻게 하면 이게 좀 빨리 배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초심자 입장에서 어떤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되나 선생님들이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패널 선생님들한테 좋은 팁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귀중한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차지은 원장님, 혹시 오디오가 차지은 원장님 혹시 듣고 계신가요? 오디오가 꺼져 있습니다. 오디오 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디오가 잠깐만요. 선생님 혹시 그 공유 꺼주셨나요? 저예? 네네. 공유 화면이 아직 켜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꺼야 네네.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공유 화면을 찾겠습니다. 공유 화면 어디에 보이냐? 위치가 공유를 누르시고 맨 위에 공유 중지 아마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위에 공유 중지가 어디 있나? 확인. 공유 중지가 보이지 않는데 공유 중지를 찾지를 못하네요. 내가 네.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사실 저도 지금 저희 그 연자를 못 찾아서 잠깐만요. 저도 음소거 끝내고 자, 공유 전지를 꺼주십시오. 저 공유금 이 차지를 모으겠습니다. 네, 음성 해드리고 아, 네. 네 죄송합니다. 네,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서울 로키네카의 차진훈이라고 합니다. 우선 김호 원장님 강의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강의를 듣고 정봉희 선생님께서 좀 초음파를 빨리 습득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쨌든 이런 이론 강의, 많은 선생님들이 이론 강의를 들으시고 바로 이제 실습을 바로 하시는 게 가장 실력 있는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이제 핸즈온이겠죠. 정말 선생님들이 가장 빨리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달에 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정봉희 선생님 대상으로 하는 핸즈온 코스 강사로 가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정봉희 선생님께 여쭤봤어요. 어떻게 실습을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요즘 많은 외국에서 내과 자체로 쓸 수 있는 포터블한 초음파가 구비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좀 약간 좀 관심 있는 부분, 패드와 연결된 이렇게 약간 핸드폰 크기의 프로브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답이 나와 있는 CT나 MRI에 등에 답이 나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이론 강의를 들으신 후에 항상 핸즈온 실습을 하시는 게 가장 빨리 배우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초음파를 잘 할 수 있는, 빨리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이제 차근차근 순서대로 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 또 혼자 하는 것보다는 또 어쨌든 슈퍼바이저가 있으면 좋겠죠. 그리고 이것들이 슈퍼바이저가 없다면 피어 투 피어로 선생님들끼리 서로 이게 정말 제대로 되고 있나, 그래서 여럿이 모여서 같이 진행하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두 번째 김영 원장님 지난주에 주로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 역시 못하신 말씀도 있을 것 같고 새로 또 생각나시는 말씀도 있을 것 같아서 좋은 팁 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일봉 원장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사실 했던 말이랑 많이 겹칠 것 같기는 한데요. 사실 처음 보면은 정말 이제 어디가 어딘지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음파는 진짜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초음파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똑같은 책을 첫 번째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 그렇게 여러 번, 네다섯 번 읽어도 계속적으로 새로운 게 이해가 되고 이제 하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이제 14장 정도의 해부학 아나토미는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처음에 이해가 어렵다면 암기라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책을 여러 번 보고 핸즈온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핸즈온을 하면서 본인이 찍은 사진이 간의 어느 세그멘트를 찍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 본인이 공부를 하더라도 답을 알 수 없으면 이제 배우는 게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서로 이제 스터디 클럽처럼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하면서 내가 찍은 게 이 세그먼트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저도 어쨌든 좋은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서 코멘트를 남겨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핸즈온을 그때도 이제 다 나왔던 팁이 할 수 있다면 본인 배에서라도 돼서 해보거나 이제 친구들끼리 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오늘 코멘트는 저번 주에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일단 오늘 코멘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이 있으니까요. 저희 패널 토를 통해서 공통된 주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정원 연재님 많이 준비해 오셨을 거예요. 저희 전공의 선생님께서 어떤 코멘트를 주시나 아마 눈이 반짝반짝 그렇게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김 선생님 강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저는 지난주를 제가 못 들어서 어떤 멘트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냥 강의 들으면서 생각했던 건데, 저는 이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저도 어디를 가도 그렇고, 전공의 선생님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한 30분의 강의든 1시간의 강의든 한 두세 가지의 얻어갈 점만 가져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강의에서 어떤 메센테리가 저렇게 보이는구나 이런 거를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선생님들께서 이 초음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만 돼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초음파를 해야겠다, 필요하겠다, 아니면 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아까 남주신 선생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 김용 선생님의 말씀 중에 세세한 부분까지 다 알려고 한다면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되니까 세그멘트를 S1에서부터 8번까지 다 나눌 수 있는 내과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초음파로. 제가 보기엔 초음파를 보는 의사들 중에서도 30%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로컬에서.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오늘 강의를 듣고 이걸 S1이 어디고 2가 어디고 모르시는 게 당연할 수 있고요. 아는 분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저는 해부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해부학 책을 저보다 더 최근에 보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초음파 책도 보고 하고 있지만 해부학 원서, 아틀라스 보면서 초음파 책 보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에 대한 해부학을 먼저 익히시는 게 상복부 초음파를 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초음파를 보는데 좀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 전공의 선생님들께서는 아직 초음파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병원에 계신 분도 계시고 계시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병원에 있을 때 최대의 장점이라고 하면 로컬에 나오면 초음파를 대볼 기회는 병원에 있을 때보다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네, 환자를 놓칠까 봐에 대한 겁이 많이 나게 되고 그럴 수 있는데요. 선생님들이 병원에 지금 계시다면 이미 진단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CT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로컬에 나오면 CT랑 비교해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대형병원에 있다거나 전공이 수련을 하고 계시다면, 아니면 또 이제 수련을 또 다시 하실 예정이시라면 CT랑 비교해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겁낼 필요가 별로 없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CT로 확인할 수 있고 이미 진단 환자를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고,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자기 기본의 루틴을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일봉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 주신 몇 가지 그 순서들이 꼭 그게 정답은 아니거든요. 물론 저도 그거에 베이스를 하고 배워서 지금 공부를 해서 익혀서 초음파를 보고 있지만, 그 본인의 루틴을 확실하게 해서 놓치지 않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상인들을 많이 보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상을 알아야 우리가 이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정상도 많이 봐야 되고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이 결국에는 선생님들끼리 기회가 되는 한에서 초음파가 있다면, 아까 말씀 주신 이국에 초음파가 있다거나 아니면 초음파실을 사용할 수 있다면 본인들끼리 더 많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환자를 봤을 때 CT랑 비교해 볼 수 있다면 CT랑 비교해 보시고 그런 것들이 좋겠고,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가져가시면 좋겠지만, 그냥 저는 이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초음파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전공이 내과가 되실지 응급의학과가 되실지 외과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초음파는 앞으로 못하면, 예전에는 할 수 있으면 무기였지만 앞으로 못하면 좀 디펙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에서 지난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부적인 질문 있으면 거기에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실질적으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오늘 강의는 선생님들 이렇게 정말 몇 장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암기하면서 그렇게 해놔야지 아주 귀중한 자료를 거예요. 사실 김일봉 원장님, 예. 음성을 좀. 세그멘트를 사실 외우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잠깐만요. 내가 지금 음성이 들립니까? 여기가 어디지 막 헷갈릴 수 있고 특히 경계면에 있을 때는 아까 김일봉 원장님이 팁을 가르쳐 주시긴 했지만 사실 이렇게 경계면에 있는 그런 병변을 로컬라이션 하기 쉽지 어려워서 저는 사실 어려운 경우에 그냥 굳이 S2, S3, 뭐 S4 이렇게 안 하고 4와 5 정도 뭐 이렇게 낼 때도 있거든요. 좀 어려운 부위가 있잖아요. 특히 S7하고 이쪽은 사실 굉장히 좀 저는 어렵더라고요. S6하고 S7 감별하는 방법이 어려워서 그래서 사실 이 세그먼트는 우리 전공 선생님들 저희들도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3차원적인 그런 그게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항상 아나토미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아나토미를 잘 이해하시고 하시는 선생님들은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익힐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도 잘 모르면 일단 아는 데부터 구분을 하자. S1, S2, S3 확실하게 보면 다른 것들도 조금씩 넓혀가니까 땅 따먹기 하듯이 좌측 좌역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우역까지 그래서 보기 쉬운 순서가 뭐 S1, S2, S3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S4 보일 거고 S5 그리고 S8은 뭐 도미니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이 아마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잠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김일봉 원장님. 예. 네,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세그멘트를 어떻게 하면 좀 잘 볼 수 있느냐? 예, 어렵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아주 쉽습니다. 네. 다시 원칙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프루브 쪽에 서브코스탈에서 프루브 쪽은 인피리얼, 횡격막 쪽은 슈페리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서브코스탈에서 밑에서 위로 쳐다보니까 프루브 쪽은 인피리얼이고 횡격막 쪽은 슈페리얼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인터코스탈 스케일 때 횡격막이 보이는 쪽은 슈페리얼, 집이나 키드니가 보이는 쪽은 인페리얼입니다.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포탈 베인을 중요합니다. 포탈 베인을 보면서 따라갑니다. 따라가가지고 요 포탈 베인이 프루브로 향하느냐 횡격막으로 하느냐. 프루브로 하면 인페리얼, 횡격막으로 하면 슈페리얼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탈 베인이 쭉 가가 프루브로 가면 인피리얼고 옆으로 쭉 뻗으면 6번이고 횡격막으로 향하면 7번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세그멘트가 어렵지 않고 세그멘트를 측정하는 것, 계측하는 것은 우리가 포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포병장교가 간척장교가 좌표를 딱 찍어야 적의 심장부를 때리죠. 그러니까 요즘은 드론이 나와가 뭐 간척장교 별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영은 선생님 말씀했는데 개원에서 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내과 초음파를 처음 배울 때 저한테 초음파를 가르쳐준 사람이 영상의학과 원장님입니다. 왜냐하면 영상의 원장님이 개업하시면서 우리 병원에 오니까 우리 병원 환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형님 초음파 배우십시오. 내가 가르쳐 주겠습니다. 하거든요. 그 다음부터 나는 모르면 무조건 CT를 보냅니다. 보내고 퇴근할 때 영상의학 가서 영상의학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갑이고 영상의학과는 을이죠. 왜냐하면 영상의학 선생님이 내가 CT를 안 보내주면 곤란하죠. 그럼 나는 잘 안 가르쳐주는 선생님 같으면 나는 영상의학과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원가 선생님 걱정하지 마시고 개원하시면 초음파할 때 인근 영상의학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나 한테 찾아가셔가 내가 선생님한테 CT를 MRI를 몰빵할 테니까 그 다음에 내가 보낸 환자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딱 묻고 안 가르쳐 주면 어떻게 합니까? 바꿔버려요. 다른 영상의학 보내면 되죠. 그러니까 영상의학 쌤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영상의학 쌤은
우리 임상 선생님한테 잘 비해야만이 이 CT, MRI를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상의학한테 자꾸 괴롭히고 자꾸 물어보고 그래야만이 배웁니다. 모르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잘하는 사람에 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묻는 사람이 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좋은 말씀하신 요즘은 의뢰를 하면 환자분들이 데이터 같은 거 잘 받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애매한 거 보내면 환자한테 제가 한번 봐드린다고 판독 결과지하고 초음파 카피를 좀 해오라고, CT 카피를 해오라고 해서 저도 이렇게 좀 비교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스킬을 좀 익히니까 선생님들도 환자분들이 CT를 찍어야 되면 그 CT랑 반드시 비교를 해서 조금 스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사실 질문이 없어서 제가 대신 드리는데요. 김일봉 원장님 좋은 초음파 쓰시는 거 알고 계시는데 혹시 이런 처음 초심자 레벨에서 어떤 기종에 어느 정도 가격대 어떤 초음파를 추천하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영역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고백하면 제일 처음에 메디슨의 소노에이스를 써가지고 쭉 메디슨 쓰다가 한 10년 전부터 알피니온을 씁니다. 알피니온이 스탑 초음파가 있고 가성비가 제일 좋은 초음파죠. 왜 썼느냐 하면 알피니온 회사에서 저한테 제의를 했습니다. 우리 대구 선생님들은 서울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마포에서 할 수 있고 또 중 강좌나 온라인 강좌를 해줄 테니까 원장님이 알피니온 기계를 쓰십시오. 이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저는 제의를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구에 있는 우리 영남임사 초음파 선생님이 서울에 가서 강의를 하고 학회에 참여하려면 서울에서 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RPD를 씁니다. 그리고 초음파 기계를 가장 잘하는 선생님은 제가 우리 서울 메디칼의 이민영 선생님입니다. 이민영 선생님한테 문의해 주시면 아주 사람이 필요한 기계가 어떤지 가격대 어떤 걸 쓸 것이냐 이런 걸 아주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초음파 기계는 자기가 어떤 걸 할 것이냐 이런 거는 개개인 따라 조금씩 기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예. GB월 피크닝 두께를 판단이 어려운데 뭐라고요? GB월의 두께 예. 판단이 어려운데 이 강의 지금 수직에서 만나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그거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린 것 같습니다. GB월에 대해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오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GB월은 GB4 쪽에 GB4사의 팻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GB1 시크닝이다 하면서 내한테 묻는 걸 보면 GB4 부분에 GB8에 그걸 두께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푼두스를 딱 보십시오. 푼두스를 딱 보가 초음파 빔이 쭉 내려와가 푼두스하고 바디의 경계 부분에 전백에서 딱 보면 GB1이 딱 보입니다. 거기 제일 정확, 그걸 쭉 따라가 보셔야 됩니다. 따라가셔야 되고 후백에서는 장안깨사하고 이런 거하고 겹쳐져가 월을 정확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보통 정상일 때 괜찮은데 두껍다 생각할 때는 초음파 빔의 각도를 변경하든지 또는 리니아 프루브로 바꾸든지 해가지고 GB월의 진짜 GB월하고 주위에 있는 팻하고를 구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실수하는 게 폴디드 GB. 그러니까 GB가 길쭉하지 않고 꼬불꼬불한 폴디드 GB인 경우는 폴드 부분에 팻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걸 우리 GB월 시크닝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GB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푼두스하고 그 다음 GB 넥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 또 질문 오신 분의 한 분이 GB월에 GB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는데 CT를 꼭 찍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처음 보실 때는 반드시 찍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GB 캔서도 어떨 때는 GB 아데노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발견됐을 때는 CT 찍고
두 번째 팔로우 할 때는 꼭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젊고 요거는 이제 제가 김희영 원장님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젊고 날씬한 여성 환자 초음파를 하다 보면 에코 텍스처가 종종 콜스해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LFT는 정상인 경우가 많아 실제 임상적인 의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선생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판단이나 기준이 있는지 혹시? 확실히 이제 팻 인필트레이션이 되면은 에코가 증가하면서 약간 이제 부드러워 보이고요. 날씬하신 분들은 에코 텍스처가 좀 콜스해 보입니다. 그래서 LFT가 정상인 경우에 임상적 의미는 저는 없다고 일단 생각은 하고요. 에코 텍스처만 보는 게 아니라 리버 앵글들, 그래서 엣지를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엣지가 블런팅한 소견이 있으면은 LFT가 정상이어도 B바이럴이나 C바이럴 그 헤파타이티스 랩을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뭐 앵글도 너무 뾰족하고 근데 내 눈에만 에코가 약간 콜스해 보이는데 날씬하다라고 하면은 너무 팻 인필트레이션이 오히려 없어서 좀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임상적 의의는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네. 김인영 쌤 진짜 네. 좋은 답입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리버가 굉장히 날씬한 분들, 리버에 팻이 없으면 포탈빈 월 에코가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헤파타이티스 아닌가 해서 환자가 이 의뢰가 받는 수가 있습니다. 그게 리버의 실질 에코가 아주 정상인데 날씬하거나 팻이 없으면 포탈빈 월 에코가 상대적으로 증가돼가 마치 헤파타이티스 아닌가 이렇게 오인할 때 이럴 때 보면 GB월 시크닝도 없고 리버에 뭐 컨제션이나 이런 것도 없고 이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저도 한 가지 코멘트인데 초보 때 실수하기 제일 쉬운 게 결국 이제 마른 환자들 초음파를 볼 때 아마 기기 조작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너무 하얗게 보이면 빨리 개인 체크해 보고 그다음에 그 초음파의 그 세기, 강도나 일단 의외로 또 둘 이상이 초음파를 하게 되면 전인자가 세팅한 초음파로 그냥 들어가도 허옇게 본 적이 있어서 저는 먼저 아티팩트가 아닌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는 코멘트를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 원종원 원장님, 차지훈 원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복부 지방 등의 원인에 의해 췌장이 잘 안 보이는 사람 중 어떤 사람에게 CT를 권유하는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비슷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췌장이 잘 안 보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 그러면 췌장 조건에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정도면 내가 CT를 찍어야겠다라고 권유하는지 이거 한번 혹시 갑자기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췌장을 보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 김호 원장님도 마지막에 동영상을 강조하시는 게 이제 췌장 파트가 췌장 파트인 이유도 거기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복벽에 지방이 많은 패티한 환자는 사실 잘 안 보이죠. 그리고 장내 가스가 많으면 또 판크레아스 관찰이 어렵기도 합니다. 우선은 여러 포지션 체인지를 해서 최대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제일 필요하고요. 이제 김호 원장님 제일 좋아하시는 방법인데 약 세미 이렉트 한 30도 정도 환자를 이렇게 세워서 약간 반 정도 앉힌 자세에서 보면 조금 더 잘 보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는 물을 먹여서 약간 물을 윈도우로 사용해서 매체로 사용해서 가스를 조금 제거하면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도 이제 췌장이 잘 안 보인다. 그런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췌장의 확인이 굉장히 필요하다. 주로 어떤 환자들이냐면 이제 술을 많이 드시는 환자들입니다. 과거력이 있는 환자들, 그리고 그 통증이 명확하게 있는 환자들. 이런 분들은 초음파 안 보인다고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꼭 CT까지 확인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 전공의 선생님들이 아마 트레이닝이 제일 문제일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는 아마 보면은 초음파를 내가
어떻게 혼자 배워나가야 되지? 또 이거를 초음파를 배워나가는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그런 정도 관리? 또 내가 그러면 이 초음파를 잘하는데 내가 어떤 수준에서 인증을 받고 초음파를 내가 할 수 있지, 바로 시작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원종원님 혹시 그 혼자 초음파를 배운다라는 그 전공 선생님 수준에서 어떻게 혼자 배워나가면 좋을지와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정도 관리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뭐 학회나 이쪽도 소개시켜 주셔도 되고요. 한번 전공 선생님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원종원 원장님. 네네. 네. 갑자기 질문 드려 죄송한데. 네. 네네. 배울 수 있는 팁이라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거에 많이 있는데 책을 많이 보시는 건 중요할 것 같아요. 책을 많이 보시고 초음파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혼자서 내보는 건 뭐 할 수 있겠죠. 초음파만 있으면. 근데 그것보다는 그룹을 저어서 약간 스터디 모임처럼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자기가 혼자서 해보고 아는 것보다는 책을 보고서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그때는 거의 아는 것 같거든 하지만 다른 분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질환 가지고 할 게 아니니까 정상 초음파를 3명이면 3명, 4명이면 4명 그룹을 지어서 서로 보면서 설명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3명이나 4명이 우리 고객들 중에 한 분은 비만하신 분 계실 거고 비만한 분들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비만한 분들은 약간 좀 댓글을 수도 없고 일단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자체 정도 관리 방법은 사실은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어떻게 초음파를 하는지 보는 걸로 내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학회를 이용한다면은 핸즈온 코스를 가는 거죠. 핸즈온 코스를 가는데 사실 학회 핸즈온 코스들이 사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지금 생겨났지만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로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몇 번 해봐도 느끼는 거는 거기에 아주 하나도 모르고서 가면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적이 않은 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룹핑 지어서 초음파로 공부를 하고 그 핸즈온 코스에서는 그걸 확인받으러 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핸즈온을 하면서 강사분한테 내가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받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인증이 같은 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옵션이라고 생각해요. 전공이 단계에서는 초음파 인증을 갖고 딴다 어떤다 이런 거는 그렇게 지금 당장 중요한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핸즈온 코스들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초음파가 지금 사실은 너무나 교육기관이나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선생님들이 봤을 때 내가 어떤 한 세션에 의존하지 않고 내 스스로 정도 관리를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케이스를 대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을 스스로 좀 체크를 해보면서 초음파 스킬 익히고 결국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환자를 봐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풀로 초음파를 세그먼트나 이런 걸 다 찍어서 초음파를 잘 하시는 선생님들이나 선배를 찾아가서 한번 세그먼트도 이렇게 맞춰보고 진단도 내려서 그래서 케이스 사실 내시경도 다음번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초음파도 몇 케이스 이상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누구마나 어떤 분들은 뭐 충분히 100케이스 정도 이상이면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500케이스를 해도 자신 없어하고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초음파 영상을 찍어보고 표준 영상을 해보고 또 저는 표준 영상에 따라서 내가 내시경 판독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초음파 판독이. 과연 내가 초음파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세그먼트 같은 경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도 한 7, 80% 정도 이상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기본적인 사진을 찍고 표준 영상을 찍고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다시 자신 있게 디스크립션 하고 그 다음에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디시전을 할 수 있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원장님 그랬지만 초음파를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도 못한 만큼 인정하고 그 이상의 어떻게 할지 그거를 먼저 제안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초음파가 다 완전한 원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초음파를 찍어서 모르면 환자한테 이 부분에 서 왜 모르는지 설명을 해주고 초음파 한계도 얘기하면서 이거에 따라서 CT를 보낸다든가 상급 기관에 보낸다든가 이런 것들. 그래서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환자하고 이렇게 교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2차 초음파 강의까지 마쳤는데 다시 한번 공지드리지만 저희 지금 퀴즈 나가고 있습니다. 6문제. 정 선생님들이 아마 강의록을 보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최소한 3문제 이상 맞추실 거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만점자도 꽤 있더라고요. 난이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퀴즈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5분 추첨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 꼭 저희 남겨주시고요. 오늘 강의 중에서 우리 김일봉 원장님께서 표준 초음파 스캔법 아래 한글로 귀하게 강의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록은 저희가 메디잇에다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공부하는 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가 상복부 초음파 2회에 거쳐서 김일봉 원장님 2번 강의해 주시고 무려 6분의 패널 원장님들이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전공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수고해주신 우리 김일봉 원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전공 선생님들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선생님 혹시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감이나 전공의 선생님들한테 드리실 당부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시간 대로 끝내려고 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잘 들립니까? 소리가? 네네. 마지막 마무리 원장님께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들립니까? 내 말이? 네, 잘 들립니다. 예. 선생님, 이 사직 전공의 선생님들 하고 만나 뵙을 때가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78년도에 경북의대 졸업하고 72년에 들어가 7, 8년 하고 내과 전문의 경북의대하고 초음파를 처음 배웠는 거는 제가 88년에 개업하고 95년에 초음파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개업하고 몇 년입니까? 7년 후에 배웠으니까 의과대학 댕기거나 레지던트 할 때 전혀 배우지 못했죠. 개업하고 배웠습니다. 늦은 편이죠. 대구에서도 내보다 더 먼저 잘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나은 이유는 나는 초음파를 했는데 정례를 다 모았거든요. 내 정례를 다 모아가 그것이 정말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상의학과 선생님들 하고 또 수술 보내면 수술한 결과를 보고 그렇게 바둑을 두면 바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바둑 후에 복기를 해가지고 이걸 왜 틀렸는지 왜 맞는지를 검토하니까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결국은 복습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했던 걸 다시 리뷰를 하고 또 자기가 아는 걸 남한테 가르쳐 보면 실력이 늡니다. 절대 초음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배워보니까 초음파 6개월 하면 어느 정도 그게 됩니다. 기초 서당계 3년 풍어롭고 초음파 6개월 하면 약간 돈은 트이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가 잡힙니다. 6개월 열심히 해요. 그때는 미친 듯이 해야 됩니다. 슬슬 놀며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밤에 자면서도 초음파를 생각하시면 6개월 후에 되면 뭔가 딱 잡힙니다. 예. 여러분의 선생님들의 건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언젠가 다시 한번 만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운 강의를 좀 소화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6차 때는 선생님들한테 조금 더 난이도를 낮춰서 재미있고 실질적으로 그 선생님들 진료나 처방에 도움이 되는 강의로 찾아뵐 테니까 2주 후에도 좀 많이 참여해 주세요. 저희가 많이 참여해야 저희가 강의하는 보람과 또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연자분과 그 다음에 멘토링 참 우리 그 코멘트를 해주신 우리 연자분들하고 다 감사드리고요. 전공의 선생님들 모두 그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